여러분께서는 지금 경제학자 곽수종이 보는 새로운 시사,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팩트 점검 승부 4부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아재 개그를 하나 했는데 서울대 출신이면서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에서 강의하고 계시는 교수님이십니다. 이준기 교수님. 참여연대 크크 곽 박사님 화이팅 하면서 저한테 문자 보내셨어요. 이준기 교수님 운전 조심해서 하시고요. 문자 보내주신 거 제가 몇 개 읽어드리겠습니다. 0678번님, 자유당은 국정 파탄의 책임을 좀 지시고 언론 파업 상태에 대해서 고명주 씨를 계속 고집하는 것은 국민의 의사와 반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방송 언론을 이용해서 국민을 너무 기만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문자 보내셨고요. 6000번님, 6000번님, 공영방송의 민영화가 필요하긴 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10년 망가진 공영방송을 정상화시킨 후에 민주정권 10년 후에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하셨고요. 근데 공영방송을 민영화한다? 이건 조금 생각해봐야 될 것 같고요. 4867번님, 매번 바꿔봐야 시장에 따라 편향되기는 마찬가지니까 그냥 K방송국은 보수 성향 사장, M방송국은 진보 성향 사장 둬서 국민이 골라볼 수 있게 하는 게 낫겠네요. 아유, 저 동의합니다. 좋은 생각 아니세요? 예, 좋네요. 예, 좋습니다. 뭐든지 단순한 게 좋아요. 자, 앞서 인터뷰 컷에서도 이제 들으셨는데 이 더불어민주당이 방송 장악 문건 이 수순대로 진행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정태욱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이 했단 말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팩트 체크가 됩니까? 일단은 웃으셨어. 그 민주당 내부 문건에 제목에 방송 장악 문건이라고 써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이 문건을 자유한국당에서 방송 장악 문건이라고 이렇게 네이밍을 하셨는데 그게 아니에요. 방송 정상화를 위한 어떤 이제 그것에 대한 방법 로드맵을 짜본 거죠. 실무진 차원에서. 그래서 근데 그것을 자유한국당이 방송 장악이라고 그분들 입장에서는 장악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들이 다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고영주 이사장이 증명하지 않았습니까? 증인 상태인데도 이 자유한국당 의총에 감으로써 우리와 자유한국당은 한 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그러니까 본인들이 다 가지고 있었던 것을 국민이 다시 되가져가려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이제 버티면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 MB 비판 영화가 아니고요. 공범자들은 그런 이 이명박근혜 정부에서의 방송 장악 과정을 담은 겁니다. 그걸 단체 관람하거나 지금 최근에 이 유튜브에 이틀 동안 무료로 이제 관람도 시켰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 방송이 국민의 편을 들지 않고 어떻게 정권의 편에 들었는지 이제 그런 걸 보여준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도 MBC와 KBS가 파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여기에 이 방송은 지금 누구 겁니까? 국민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 상황을 보도하는 데 있어서 철저하게 경영진 입장에 일방적인 보도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경영진과 자유한국당의 방송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국민 것으로 다시 되돌리는 정상화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서 하는 이 방법론은 장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장악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국민이 그 일부 이 이전 정권 잔존 세력과 그리고 거기에 아부했던 일부 방송사 간부들을 퇴출시키는 그 과정을 밟고 있는 것일 뿐이죠. 그 김준일 팩트체커. 오늘 검찰이 국정원 MBC 방송 개입 의혹 사건 관련해서 이제 김재철 전 MBC 사장 등 임원진 3명 주거지하고 사무실 박문진 방송문화진흥회 사무실 압수수색했다면서요? 이게 아시겠지만 이제 9월 달에 나왔는데 국정원이 MBC 방송 장악에 이제 개입을 했다라는 이제 문건이 나왔고요. 그거가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그 이제 그 엄기영 사장이 2010년 2월에 이제 자진 사퇴를 하면 박문진의 압박에 계속 못 이겨서 자진 사퇴를 하고 얼마 안 있어서 이 문건이 이제 등장했습니다. 그때 이 문건을 제가 작성하게 한 것은 이제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이고 그래서 이제 고강도 인적 쇄신, 이제 노영방송 잔재 청사 발음이 너무 안 좋네요. 편파 프로그램 퇴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문건에다가 적시를 해서 한마디로 자기들 정권 비판하는 어떤 프로그램들을 다 없애겠다라는 거였고요. 거기에 가담했던 것이 이제 당시 후임으로 나왔던 김재철 사장. 그 김재철 사장이 했던 것이 이제 그 PD수첩, 4대강의 비밀 이런 것들 불방시키고 그 PD수첩 팀들 다 다른 팀으로 다 보내가지고 하고 뭐 기자들 자르고 해임시키고 이런 것들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시나리오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김재철 사장과 박문진 당시 이사들이 개입을 했느냐를 알아보기 위해서 국정원과
어느 정도 이제 실제로 이제 연결이 있었느냐를 알아보기 위해서 오늘 이제 압수수색이 들어간 것이고요. 어쨌든 이거는 뭐 국정원이 이제 국내 정치에 개입한 것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만약에 동조를 했다라고 하면은 엄하게 이제 법으로 다스려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금 그 당시에 이제 또 여러 가지 형태의 부당노동 행위들도 좀 관련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녹음을 통해서 녹취록을 통해서 드러나기도 했지만 백선문 현 부사장이 뭐 최승호, 박성재 이런 사람들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잘랐다 이런 식으로 표현까지 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정말 노동자를 아무 이유 없이 자른 거는 그게 부당 노동 행위의 전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건이 어떻게 벌어졌고 어떻게 일어나는지 누가 책임을 져야 될지를 짚는 문제니까 이것이 이전 정권의 방송 장악의 그 실태를 제대로 보여주는 일인 것 같고 적폐청산을 한다면 여기서부터 이제 진행돼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여기에 김재철 전 사장이나 임원들은 주거지 이제 압수수색을 했고 그리고 당시 뭐 본부장급, 국장급에 대해서는 지금 검찰 소환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계속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도 주말에 우연찮게 그 M본부의 그 토론 프로그램인가요? 저녁 늦게 하는 걸 봤는데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문제가 됐던 아나운서분이 그 사회를 하시고 토론 패널로 나왔던 분들이 대부분 당별로는 공정하게 나눠주셨는데 다들 성향이 당 안에서도 한쪽으로 좀 치우친 분들이시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M본부가 지금 무엇이 문제인지를 제대로 파악 못하고 있다. 아까 말씀하신 경영진의 의사를 그대로 지금 하고 있지 않나. 하여튼 뭐 성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뭐 그런 입장이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니까요. 뭐든지 일관되게 끝까지 주장을 하는 것도 필요한 겁니다. 사회에서는. 꼭 성공하시기 바라고요. 고영주 이사장, 과거 문재인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다 이런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됐었는데 이번에도 국감 현장에서 자유한국당 의총에 가서 잠깐 들렸다 왔는데 뭐가 잘못됐냐 서로 고성이 오간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시죠. 내용. 문재인 씨가 공산주의자를 신봉하는 자, 즉 공산주의자가 이미 확실하다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이것을 법정에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이 의견서를 이사장님 이름으로 제출했기 때문에 이사장님 편에도 이것과 같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제가 문재인 전 대표가 공산주의자라고 확신한다고 했던 그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로 저희가 제출한 겁니다. 문재인이 공산주의자고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는 적화되는 게 시간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평소 소신대로 했으면은 적화되는 길을 갔겠죠. 아니 증인은 거기 가면 안 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안 된다는 법은 없지만 증인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주의하세요. 증인이 그러면 안 된다고 미리 주의를 주셨습니까? 그런 거 미리 주의 줘서 안 가고 그랬습니까? 아니 지금 연세가 어떻게 돼요? 그리고 계속 검사하셨고 공직에 계셨고 지금 어디다 대고 항의하는 겁니까? 아니 그런 식으로 말씀하셔도 되나요? 지금 잘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뭐가 잘못했다는 겁니까? 상식을 좀 갖고 하세요. 그리고 지금 어디 위원장한테 같이 지금 맞짱을 끼는 거예요? 내 인생을 다 책임집니까? 인생을 책임지는 건 아니지만 이 자리에서는 내가 위원장이에요. 내가 주민으로서 못한 게 뭐 있어요? 못한 게 뭐 있다? 대답을 안 했나? 왜 시비를 겁니까? 개인이나 주장하세요. 전혀 상식이 없구만. 아니 그 상식 있는 분의 말씀이 그런가 하여튼 똑바로 해요. 똑바로 해. 똑바로 오세요. 참 기가 차고 코가 막힙니다. 두 사람 다 똑같아요. 가만히 놓고 보면 아니 어른한테 하는 말도 그렇고 또 고영주 이사장이라는 분도 그렇고 이게 뭐 참 여의도에 촛불 한번 일으킬까요? 촛불보다 횃불을 들고 갈까요 그냥? 정말 짜증나기 시작하는데 어쨌든 방송은 진행해야 되고 자 박찬종 전 의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느 방송에 나와서 문재인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적폐 이야기 짜증난다는 말은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돼 있네요. 방송 언론이 또 안 되는 모양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이 적폐 반드시 없애야 된다. 정말 청산해야 된다. 그렇지만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잘못하면 빠진다. 무슨 말이냐면 자신이 적폐를 조금이라도 눈에 티끌 만큼이라도 저지르게 되면 지금까지 외쳤던 적폐는 한순간에 다 사라지기 마련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많은 그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글 가운데 저는 충분히 이 심정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국회라도 그렇고 그다음에 방송도 그렇고 한쪽 방향으로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만 보여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일방통행입니다. 지금 신경민 위원장과 고영주 위원장, 방송통신위원장 간의 대화 내용도, 이사장 간의 대화 내용도 들어보면 어른을 보고 똑바로 하세요. 뭐 이런 식의 말하는 걸 보면서 이거는 좀 과한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면서 이것도 또 다른 적폐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냐. 설전을 들으니까 이게 정말 적폐를 서로 교환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 뭐 굳이 사실은 이런 문제로 말다툼을 하는 것 자체가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유치해 보인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서로 신경전 벌이고 있는 건데 뭐 굳이 이제 좀 낭비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다만 이제 그거는 있으면 이제 핵심은 어쨌든 MBC 방송이 정상화되려면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인 고영주 현 이사장이 이제 뭐 물러나든지 바뀌든지 해야 되고 그래야지 이제 방문진에서 새로운 경영진을 뽑을 수 있지 않습니까? 김장겸 그 사장을 이제 교체를 할 수가 있는 건데 현재 근데 고영주 이사장이 전혀 물러날 생각이 없거든요. 본인이 얘기했듯이 이제 지켜보겠다 상황을 그래서 뭐 잘리는 한이 있더라도 물러나지는 않을 이런 어떤 그거를 했고 그래서 어떤 압박을 하는 차원에서 지금 여당이 좀 했던 것 같은데 좀 쓸데없는 짓을 했다라고 저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 고영주 이사장은 일종의 확신범인가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거에 대한 굉장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서 이분은 뭐 이렇게 압박을 받는다고 절대 물러날 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이거는 절차대로 그냥 가면 될 것 같아요. 이분은 이제 확신범이신데요. 확신범인이세요. 어떤 범인이냐면 저는 이제 이분이 공산주의자라고 이렇게 매도하는 걸 신뢰할 수가 없는 게 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악연을 이분 스스로 얘기하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불임 사건 때 본인이 이 검사였고 그 사건에 완전 이제 재심을 청구하고 이제 그 밟아가는 게 문재인 변호사, 당시 변호사가 이렇게 밟아가서 갔는데 그 불임 사건이 뭐냐면 그냥 평범한 대학생 독서클럽을 간첩으로 공산주의자로 몰았던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자기가 그 검사였다고 문재인 이 대통령이 노무현 정부 때 참여정부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자기를 검사장에서 물먹였다. 그래서 이제 이런 피해의식에서 거기서부터 이제 발현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불임 사건은 나중에 재심을 받아가지고요. 당시에 그런 이제 공산주의자 그리고 그런 국가보안법 위반을 몰렸던 그런 대학생들이 전부 다 국가에서 배상 판결을 받아요. 그래서 이분이 공산주의자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신뢰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들도 신뢰하지 않을 것 같고요. 우리가 흔히 법정신의 반대말로 제정신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좀 이렇게 우리 사회 지도층에 계시는 분들이 좀 제정신으로 얘기하시는 거 좀 듣고 싶습니다. 그 전두환 전 대통령이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11.6대 강제로 구속할 때 그 사건을 보고 과연 대학생들이 어떤 문화를 가져왔냐 그러면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대학교에서 교수님을 패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이 교수님을 때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있었겠지만 이게 아마 본격화되지 않았는가. 지금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입만 열면 존경하는 의원님 이런 표현을 쓰는데 신경민 위원장도 그렇고 고영주 검사까지 했었다는 이 어르신도 그렇고 말씀을 나누는 거 보면 이분들은 정말 본질과 관계없는 내용을 가지고 서로 자존심하는 거 아니냐. 정말 이러다가 우리 사회에 무엇을 남기겠느냐 지금 걱정이 되는데 김장겸 사장 과거 외압에 의해 물러나지 않겠다 입장을 밝혔는데 법적 대응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은 이분 어떻게 보십니까? MB 사태가 법정 소송으로 치닫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느끼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지금 이미 법정 소송으로 치닫고 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본인의 이 입장에서 성전을 마치 하고 계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시는데 이분이 아까 말씀하셨던 그 김재철 전 사장 압수수색 받았던 그런 사건에 또 어떤 실행 당사자로서 앞으로 조사도 받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이제 본인의 버틸 때는 버티시고 그리고 주장하실 것은 주장하시되 법의 단죄는 좀 깔끔하게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리고 본인에 대한 그런 앞으로 이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부터 먼저 잘 처리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 외압에 대해서도 극복하시는 모습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정권 바뀔 때마다 지금 반복되잖아요. 이 공영방송 놓고. 이렇게 놓고 보니까 결국 청취자분들은 생각하시기에 왼쪽이 잡으나 오른쪽이 잡으나 방송 잡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뭐 틀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 틀리지 않는 부분도 어느 정도 있을 것 같고요. 이 논란 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특별다수제 얘기도 나옵니다만 마지막으로 결론 한번 내려주시죠. 예, 일단 뭐 특별다수제는 그러니까 3분의 2 이상을 찬성해야지만 그러면은 그렇죠. 이제 야당도 일부 찬성하는 인사가 돼야지만 이제 하는 건데 그거는 불가능하죠. 뭐 쉽지는 않은데요. 네. 좀 상생의 정치 문화가 가능하고 지금 아까 전에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정략적으로 지금 야당과 여당이 지명하는 이 문화가 좀 바뀌고 진짜 공영방송을 위해서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하면은 그런 모델은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네. 이거를 좀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이런 것들이 끊어진다라면은 그런 특별다수제 도입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서 김정일 팩트체커가 시사인 여론조사 인용하셨었는데요. 네네. 이 이명박근혜 정부 전에 MBC, KBS가 신뢰도 1위였어요. 그렇죠. 신문도 제치고.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전 정부에 치우친 그런 편파 방송을 하던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공정한 방송을 했던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상태로 되돌리자는 얘기입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저희가 방송을 하는 이유는 투쟁하고 논쟁해서 다투자는 게 아니고요. 화쟁하자는 겁니다. 서로 어떤 좋은 결과를 끄집어내서 정말 우리 미래의 후손들에게는 좋은 나라를 만들어주자. 정말 내가 뺏기지 말자. 자존심 세우자 이거 아니겠습니까? 언론. 제4부라고 일컬어지는 언론이 이럴진데 입법, 사법, 행정은 어떻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립시다. 자, 팩트진검승부 추루맨 시사인 고재열 기자,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 뉴스톱의 김준일 팩트체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YTN 뉴스 FM 뉴스정면승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뵙고요. 8230부님 제 마음 꼭 읽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곽수정이었습니다.